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자, 오늘은 제주항공 화물사업 인수 포기에 대한 내막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.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고, 그리고 제주항공이 여기를 포기하고 이 보잉 7378로 단거리 노선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. 이 마지막으로는 이런 보잉 7378로 운항이 가능한 인도네시아에 대한 운수권 기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차트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차트 좀 함께 보시면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여객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진한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이번 시간에 이러한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들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.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제주항공의 아시아나 화물사업 인수를 하면 좀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조건도 설명을 드렸습니다. 뭐 가격이라던가 고용승계, 노후 기체와 벨리카고 사용권 브랜드, 사업펀드, 그리고 이제 항공화물 시장 이런 부분들로 좀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는데요. 여기에 대해서 제주항공이 조금 부진한 모습들을 예견을 하면서 이번에 인수를 좀 포기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세부적으로 제주항공이 좀 인수를 처리한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 아시아나 화물 매각 사업을 실시한 결과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으로 구속력 있는 인수 제안을 준비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히기도 했고요. 이 인수 후 성과에 따른 불확실성 그리고 기존 여객 사업과의 시너지 등 제한된 상황에서 최선을 검토했다고 밝혔는데요. 이 부분에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여기를 좀 해석해 본다고 한다면 사실상 화물 수익성이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쳤다라는 부분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이 입찰 전까지 약 5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수준으로 거론됐던 매각 금액이 본 입찰에서는 3천억 원에서 이 5천억 원 수준으로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고요. 이러한 의미가 뭐냐라고 한다면 화물 사업 부분의 가치가 시장의 예상보다 낮다는 의미를 좀 예상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이러한 인수 가격 자체뿐만 아니라 실제로 뭐 이제 항공화물 시장에 대한 수익성적인 측면이라던가 아니면 이번에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 사업 분야 매각 대상에서 경납과 이 지상조업 서비스 등 이런 걸 좀 제한된 모습도 좀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서비스가 좀 제한이 된다고 한다면 화물 부분을 인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요소들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입장에서 제주항공이 굳이 인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. 또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런 벨리카고와 브랜드 사용권 같은 이런 아시아나함의 브랜드에 대한 이용이라던가 아니 벨리카고 등 여기에 대한 내용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. 여기에 좀 엮여 있는 게 있습니다. 바로 아시아나 항공이 기존에 유지하던 화주들과의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이 없었습니다. 따라서 인수자, 만약에 제주항공으로서는 화주 네트워크를 넘겨받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새로운 화주를 구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실제 발생이 이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시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사업 인수가 매출에 좀 도움이 좀 적게 될 것이라는 이런 모습을 펼치면서 이렇게 화물사업 매각을 좀 포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제주항공의 미래 먹거리로 이제 아시아나 화물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?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항공사들보다는 조금 소폭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. 왜냐하면 이제 LCC들 저희가 좀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진에어라던가 아니면 TA항공 등이 있겠죠.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합병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통합 LCC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. 진에어, 에어부산, 에어 서울에 이런 세 개의 항공사가 합치면서 이 메가 LCC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T항공 같은 경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대한항공으로부터 유럽의 4개 노선을 받죠. 파리, 바르셀로나 그리고 이제 뭐 프랑크푸르트, 로마 등 이렇게 유럽 4개 노선을 받게 되는데 이런 모습 때문에 제주항공의 차트를 좀 다른 항공사와 비교를 해본다고 하시면 소폭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T항공을 보면 T항공 같은 경우 이제 유럽 노선 운수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서 진해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메가 LCC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 미래에 더 이제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더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한 모습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어떤 걸 기대해 볼 수 있냐라고 한다면 저희가 제주항공이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. 바로 이 보잉 7378의 도입입니다.
작년에 보잉 737 이 도입에 대한 얘기를 했죠. 이 보잉 738에 대해서 확정 40대 옵션 10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좀 체결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여기에 대한 내용 좀 설명드리면 이 보잉 7378 같은 경우에는 좀 효율이 좀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일단 현재 운용 중인 보잉 737-800에 비해서 운항거리가 1000km 이상 길기 때문에 중앙아시아라던가 아니면 이제 인도네시아 등이 가능해서 이 신규 노선 개발 등의 새로운 기회를 좀 창출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또는 원가 절감도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원가 절감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항공기 대비해서 15% 이상의 연료를 절감을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자석당 운항 비용도 12%를 줄일 수 있어서 이런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을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보잉 쪽에 좀 문제가 있으면서 인도에 대해서 현재 좀 걱정이 많은 상황인데 빠르게 보잉 738에 대한 항공기가 인도가 되면서 지정이 좀 시설적인 측면에서 더 좋아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이런 보잉 738 기대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말씀을 저번에 드렸었는데요. 일단 국토부에서 운수권 보따리를 좀 푸는 내용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네,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국토부에서 인도네시아 항공회담을 통해서요. 지방공항 발리, 자카르타, 인천 마나도, 바텀 등의 좀 운수권을 실시한 바가 있고 현재 운수권이 배분이 예정된 곳이 있습니다. 바로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인도네시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앞서서 제가 보잉 7378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까지 취항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도네시아 노선을 취항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. 이러한 기대감을 좀 더 증폭시켜주는 요인이 어떤 게 있냐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렇게 대왕무사 위주로 운항한 중장거리 노선에 LCC에 취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 알짜 노선이 인도네시아 운수권을 이제 제정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제조항에 대한 내용들 살펴봤고요. 차트적인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트를 보시면 제조항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가 소폭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앞서 말씀드린 이 새로운 성장 동력 좀 더 확고하게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뭐 유가적인 측면이라던가 이 환율에 대한 측면에 대한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좀 리스크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저점 부분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인도네시아 운수권 확보라던가 아니면 이 도입을 좀 빨리 하면서 여객이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.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가시화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앞서 저항을 바랐던 61선과 이 매물대가 쌓여있는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돌파 후에는 전에 지지 저항을 받았던 구간대까지 좀 열렸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리스크적인 측면, 보잉 7378의 도입이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유가적인 측면, 환율적인 측면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 앞서서 지지를 받았던 구간대 지지받을 수 있을지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 저점 부분에 지지받을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제주항공이 아시아나 화물 사업을 포기를 한 이유와 함께 어떠한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